치아월드 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구. 네,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늘은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책 리뷰! 어떻게 특별하게 요 책을 리뷰해드립니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물론 광고 아니고요. 1%라는 이 희귀성과 이 책 표지 반짝반짝 하는 게 뭔가 귀에 보여가지고 스카우트했어요, 제가.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죠? 부! 사랑, 행복! 이 책은 부의 1%, 사랑의 1%, 행복의 1%,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비밀을 전수받는 값진 여정을 서술한 책입니다. 부, 사랑, 행복의 그 비밀을 얻기 위해 각 세 분이 10분씩 총 30분을 만나서 그 비밀을 얻게 되는데요. 모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럴 순 없고 그 일부를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립니다. 나머지는 꼭 서점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서 싹 다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실존 인물이며 등장하는 중국 노인은 저자가 지혜로운 남녀들을 결합하여 형상화하여 만든 인물입니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총 3탄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그 1탄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공원 부근의 거대한 저택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집에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환상적이겠지? 몇 초 동안 나는 그 집에 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운명이 나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그저 하루하루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자 웬 중국 노인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돈 문제는 풍요로운 부, 상상을 넘어서는 부의 길을 열어주지. 가장 부유하고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때는 파산하거나 무일푼이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는가? 링컨은 35살 때 파산했지만 그는 미 합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네. 월트 디즈니 역시도 디즈니 왕궁을 건설하기 전에는 여러 번 파산했었지. 하지만 어떻게 무일푼으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풍요를 추구하지 않네. 자극이나 핍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지.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의 성격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세.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경제나 정부, 날씨 혹은 자신들의 불우한 어린 시절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네. 부를 소유한 사람은 행운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운이나 환경을 창조하지. 변명하기보다는 오직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들은 성공에만 전념하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래가 과거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일세. 늘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네. 진정한 부는 삶의 질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네.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만일 자네가 몇백만 달러를 땄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빚부터 갚겠어요. 그 다음은? 글쎄요. 우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딸린 새 저택과 멋진 새 차, 등등. 그리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거나 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네가 말한 것은 벼락부자의 꿈을 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네.
그들이 왜 대부분 무일푼으로 되돌아갈까요? 그 이유는 부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누구나 부를 풍요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는 있지. 하지만 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비결은 반드시 배워야 하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세. 세상 만물은 모두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하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땅 위에 떨어진다는 거지. 이처럼 풍요로운 부를 얻는 것과 관련된 법칙들이 있다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비밀로 여기고 있지.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게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걸세. 노인이 종이 쪽지 한 장을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쪽지를 받아 급히 펼쳐보았고 예상과는 달리 어떤 비밀도 어떤 지혜의 말씀도 신비한 비법도 없고 단지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마이클 체프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제통신회사의 책임자였습니다. 외형은 상당히 젊어 보였지만 40대 중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먼저 말해줘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부, 행복, 물론 풍요로움이죠. 누구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와 행복,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유가 되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으며 특별한 뜻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유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무엇을 원하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새 차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 어떤 색상의 차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특정 대상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요. 확고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 저도 중국 노인을 만났었죠. 노인은 내게 왜 떠나고 싶은지 물었어요. 내가 일자리도 없고 전망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자 노인이 돌아앉아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렇다면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저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제야 먼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의 힘이죠. 부를 창조하기 위해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목표가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고 언제 갖고 싶은지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죠.
삶은 마치 여행과 같죠. 가고자 하는 곳을 안다면 그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어놓고 규칙적으로 잠조하는 일은 아주 효율적이고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세우려면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는 것이 좋아요. 이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라. 많이 들어봤었죠? 이것을 창조적인 시각화라고 하죠. 목표를 적어놓고 그 성취를 시각화하라는 말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실로 느껴야 합니다. 더불어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할 일이 있죠. 왜 목표가 필요하고 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에 뚜렷한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부에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목표의 배후에 깔려있는 이유와 하나가 되면 끊임없이 명확한 목표의 힘이 창출되는 거죠. 풍요로운 부의 비밀이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겐 커다란 도움을 주었지만 과연 내게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에다가 60대 중반이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이먼 루이스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에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세내서 살았답니다. 또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 아파트 4층에 있는 빈집의 주방을 빌려야 했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한 생명보험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어떻게 그가 짧은 시간 내에 부를 쌓을 수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대략 5년 전부터 시작됐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주방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네. 당시 내 나이는 이미 60세로 저축은커녕 빚만 지고 있는 신세였지.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타임지를 읽고 있었는데 65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8% 미만의 남자와 2% 미만의 여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네. 또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더군. 정말 실망스러운 기사였지. 내 상황도 거의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지.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은 벗어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한 중국 노인이 방 안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 그 노인은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네. 노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했지. 그는 떠나기 전에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 한 장을 주면서 삶을 바꾸고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과 연락해보라고 했다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았지. 그들은 내 삶의 상황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으며 나에겐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 특별히 내게 도움이 되었던 비밀은 바로 신념의 힘이었다네. 그 당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자신감도 잃고 있었을 때니까. 삶의 모든 일은 신념에서 시작되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신념을 갖지 못하면 꿈을 추구할 수도 없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일단 의심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지. 중국 노인을 만날 무렵
난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무척 고민하고 있었지. 그저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며 끊임없이 생각했어. 까딱하다 잘못되면 난 완전히 파멸될 수 있었으니까. 만약 성과가 없을 시엔 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던 거지. 그때 노인이 준 명단에 적힌 첫 번째 사람을 만났어. 그는 내게 주저되고 의심이 될 때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다고 말했네.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선다면 당장 광고 홍보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당신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종이 위에 뭔가를 써서 내게 건네주었지. 용감하라. 전능의 힘이 도울 것이다. 용감하라. 난 결코 용감한 적이 없었지.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늘 의심과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았다네. 루이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중요한 결정의 직면에서는 질질 끄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평생도록 들어왔지.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적어도 뭔가를 배우기 때문이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부를 창조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네. 결코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그 인생 자체가 모험이 아니겠나. 이걸 한번 보게. 루이스는 시가 적힌 액자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모험.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우는 것은 감성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얽힐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일은 짝사랑이 될 위험이 있다. 기대할 때는 실망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번도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것은 도박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룰렛 게임의 회전판에다가 걸라는 뜻이 아니야. 내 뜻은 자신이 믿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산된 모험을 하라는 거야. 삶의 변화는 스스로 변화를 창조하고 그 변화를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 일어난다네. 첫 발을 디딜 용기가 없고서는 영원히 두 번째 발을 디딜 수 없다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직관을 믿어야 하네. 일단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저 열린 가슴만 갖고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든 종파나 교회에 상관없이 자네에게 주어질 거야. 신념은 배울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지. 신념과 관련해서 내가 들은 최고의 충고가 있다네. 실제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무슨 일을 하든 정당함이 입증된 것처럼 행동하게. 실제 그런 것처럼 행동하게. 그렇게 하면 성공의 경험과 목표의 실현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지. 모든 일이 점점 제대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네. 자신과 삶에 대한 신념도 강해지고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잠재의식의 일부가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자기 암시가 있다네. 삶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곳에서 그것을 얻는다. 이런 자기 암시를 나는 매일 반복한다네. 다시 말하지만 신념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어.
루이스는 나에게 작은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려워요. 그가 다시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기욤 아폴리네르.